방금 멋진 사회자부터 소개받은 김영경 이사님이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분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스마일하고 계시니까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첫 타임 잘 들으셨죠? 네. 어제 오랜만에 승급자들이 나와서 막 잔치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좋으셨나요? 네. 저도 괜히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승급식을 보면 제가 예전에 승급할 때 기분도 나고 좀 들뜨는 그런 기분도 되고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비전들을 보셨는데 요즘에 플랫폼 굉장하죠. 네, 그 플랫폼 비전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업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런 굉장한 비전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저희 NRC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없이는 절대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비전을 보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오랜만에 서서 저를 처음 본 얼굴은 익숙하신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궁금하시죠? 저도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분이 어떤 일을 하다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미용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딱 보면 이 사람 미용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업자의 모습을 갖추면서 좀 그 색깔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저는 오래 했어요. 한 가지 직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일이 미용 일이었고 한 17년 넘게 NRC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용실을 직접 이제 연수동이라는 곳에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영하던 도중에 저희 손님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어요. 손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이런 선물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나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미용하는 분들이 은근히 되게 까다롭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순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나쁘지 않네? 그냥 그래서 오늘 그럼 바꿔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3명이 오신 거예요. 아니 핸드폰 바꿔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3분이 오신 거예요. 봤더니 지금 보면은 스폰서 2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바로 보통 대리점 가서 개통하시죠. 근데 와서 개통을 한 거예요. 저희 이제 미용실에 와서. 그래서 이제 개통을 해서 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잔액도 계속 알림을 해주고 쓰는 것도 별로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요금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또 사업을 들은 건 아닌데 소개를 막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하죠. 개통한 것도 신기한데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소개를 몇 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폰서님도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만 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라는 곳을 갔죠. 센터라는 곳을 가갖고 기초사업 설명회를 들었어요. 근데 기초사업 설명회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냥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쓰고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기초사업 설명회 들으면 통통 비교하죠. 어때요? 거기서 저는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게 노동소득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건 노동소득이고 이런 권리소득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몇 배의 소득을 벌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크게 힘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저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 이제 좀 무모하게 사업을 몇 개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쫄딱 망한 거죠. 망해갖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과정에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맨날 하는 말이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좀 입으로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보기
그러니까 성공한 적이 없는데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장의 그 테두리에 매여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어차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한테 얘기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전달을 했죠. 바로 내가 오늘 괜찮은 사업을 보고 왔는데 한번 알아볼래? 그랬더니 또 흔쾌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초대를 했어요. 가족 초대하기 제일 힘들죠. 왜 힘들어요? 다 풀어버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막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명료하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뭐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업 있는데 사업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업 있는데 한번 볼래? 그랬더니 이러면 그래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초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초대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초대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누나가 다단계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단계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온 거예요. 와서 들어보고 나니까 다단계인데 괜찮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라. 내가 열심히 서포트 해줄게 뒤에서. 이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데 처음에 왜 사업 스타트하면 어때요? 잘해요? 말 잘 들어요? 절대 안 듣죠. 특히 가족이면 도와줘.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도 이제 처음에 바로 초대해서 막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 열심히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맨날 뺀질거리고 딴 데가 있고 강의 안 듣고 딴짓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봐라.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안내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이걸 볼 거예요. 시스템을 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래도 나름 자영업을 하면서 월천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상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거의 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NRC 시스템을 딱 보는 순간 이 시간의 자유가 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사장으로서 이제 자영업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바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 국제인간 한 명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NRC 시스템을 딱 보니까 어때요? 보신 분들 다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어때요?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막 들어가려고 막 하죠. 근데 막상 들어가면 어때요? 수동적으로 바뀌잖아요. 불금 좋아하시고 월요일 날은 출근하기 죽기보다 싫고 막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을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NRC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죠? 강의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고 막 어떤 분들은 한 뭐 1년, 2년, 3년 만에 와서 왜 지금 나한테 얘기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시간 속에서 저희 어제 같은 강의를 듣고 나면 비전이 열리면 어때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딱 제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시스템으로 제대로 복제가 되면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아니겠네. 10명, 100명, 1000명이 움직여주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위력을 딱 보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제 그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만 시킬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저도 어릴 때 이제 좀 가난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부자의 삶을 누리지 않으면 다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가난의 고리를 끊고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지. 막연한 이제 그런 꿈들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꿈을 꾸는데 그냥 막연하게 꾸는 거랑 정말 내가 제대로 꾸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스템에서 혹시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사실 책을 읽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도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책 안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못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첫 번째 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시스템을 만들래요. 사장님들 흔하게 보시는 대기업들 있죠.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이런 걸 만들 힘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힘들겠죠. 근데 분명 여기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패스. 근데 두 번째 방법을 봤더니 시스템을 사래요. 사는 거?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아니면 스타벅스. 그런 거 스타벅스나 이런 거 차리려면은 얼마 있어야 될까요? 네, 한 2, 3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아까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먹고 사는 정도의 능력이지 내가 막 몇십억씩 가지고 굴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여유가 있다면 이런 거 하나 사갖고 돌리면은 굉장히 돈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예요? 99% 이상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돈만 있어서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패스했죠. 마지막 단계를 봤더니 시스템에 참여하래요. 봤더니 다들 싫어하는, 저희는 좋아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아하죠. 근데 다 싫어하는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이 시스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100년 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해본 거예요. 실패를 해보고 해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저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대로 하면 틀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성공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막연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이 되겠지? 근데 열심히 일하면 정말 저도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해도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폴스타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뭐냐면 성공의 8단계 들어보셨죠? 이 성공의 8단계라는 시스템과 추상적 시스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성공의 8단계는 뭐예요? 내가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런 함께하는 분들을 만드는 과정을 담아놓은 게 성공의 8단계예요. 그럼 추상적 시스템은 이 조직을 확장시키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제 추상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이제 고차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선은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꿈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하시는 분이 몇 명 안 되시는데요? 그럼 없으신 거네요? 세팅 안 하셨나요? 꿈 세팅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근데 이제 꿈을 대부분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 꿈 얘기를 해요. 생각하죠. 아니 핸드폰 끊으면 되고 쇼핑몰 분양시키면 되고 플랫폼 분양시키면 되지 왜 꿈?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봤더니 제가 어릴 때 꿨던 꿈들도 정말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 이런 거 되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이 쪼그라들더라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 뭐예요? 다들 대통령 되고 싶다. 아니면 요즘에는 건물주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간 속에서 중고등학교 돼서 공부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때요? 건물주는 무슨 건물주야?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뭔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쭉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훨씬. 근데 포기를 해버리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요. 우선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포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애를 낳으려면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국가적 지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애 하나 키우는데 기본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정보를 주면 되겠죠. 주면 이제 꿈과 비전이 생기겠죠. 그래서 꿈을 세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꿈을 꾸면 내총 만나서 처음에 꿈 꾸면 어때요? 남자분들은 좋은 차, 여자분들은 좋은 집, 내 집, 아니면 명품 뭐 이런 거 막 꿈꾸시잖아요. 근데 이제 큰 꿈을 이렇게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뭔가 가슴 떨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평대 아파트를 내 명의로 샀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남자분들 제일 소원하는 차가 뭐예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최근에 제가 그 TV를 보는데 연예인 부부예요. 근데 그분이 활동을 안 하시는데 그 셀럽들을 관리하면서 그 회사를 오픈을 했더라고. 무슨 대표더라고요. 근데 남편한테 페라리를 선물을 한 거예요. 네, 여자가 이제 연봉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라리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표고 남자는 이사야. 근데 이제 출근을 시켜주는데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날씨도 안 좋고 바람 막 부니까 여자분 다 더우니까 바로 닫아버려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차를 모는 자체가 이제 비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차 내가 진짜 많이 벌어갖고 우리 남편한테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근데 그런 꿈들을 꾸는 거지 사실 현실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차 모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꿈도 필요하지만 작은 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큰 꿈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지만 작은 꿈 뭔가 예를 들어서 페라리가 몇십억 하는 차를 내가 당장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뭔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가 있는데 저번에 한 번은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 외제차인데 찌푸차 같은 거더라고요. 그 차를 딱 보여줘서 자기는 이 차를 갖고 싶대. 꿈의 차래. 근데 중요한 거는요. 면허증이 없어. 면허증이 없는데 그 차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또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목표. 네? 그래서 야 너가 지금 이 차를 갖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 면허증부터 따야지. 군대 가기 전에 면허증을 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 따고 결국은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면허증을 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저렴해요. 비용이. 지금 밖에서 100만 원 넘을걸요? 근데 여기 60만 원에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갖고 접수를 하고 지금 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고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면허증을 언제까지 따고 중고차를 사는 거는 쉽겠죠. 내가 그냥 나와서 한 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간 설정들을 하는 거죠. 1년 안에는 내가 무슨 차를 탈 거고 2년 뒤에는 무슨 차를 탈 거고 10년 뒤에는 무슨 차를 탈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야만 내가 정말 이뤄가는 맛이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큰 꿈만 꾸고 작은 꿈이 없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보 전달 막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막 거절당했을 때는 큰 꿈을 꾸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나타 살려고 이런 거절을 당해? 그죠? 꿈으로 내가 소나타를 세팅을 해놨어. 그럼 내가 정말 큰 거절 당하면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소나타 보면은 이 사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겠죠. 근데 정말 스포츠차 같은 거를 딱 보면서 이 차 내가 갖고 싶어. 이러면 이제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큰 꿈들을 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꿈들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돈의 여유가 없으면 뭐예요? 50% 할인하는 아이스크림 먹이죠. 네? 싼 데 가서 사서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 아이한테는 좋은 먹거리를 주고 싶다. 내가 성공하면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피자를 사주더라도 10,000원에 2판 하는 그런 피자 말고 피자헛에서 사주고 싶고 이런 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꿈들을 하나하나 세팅해가면서 내가 이뤄가는 그런 맛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 꿈에 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이거 세팅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슴이 뛸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꿈도 중요하지만 이런 꿈 말고도 한번 오늘 가슴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간절한 꿈. 아까 얘기한 페라리 집 말고도요. 정말 간절한 꿈. 내가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꿈.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게 내 사업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신태명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편찮으셨는데 아무 형제들도 거기 가서 간병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본인이 가서 며칠 동안 간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에 이 안에 돈 벌러 안 가? 근데 돈을 안 벌어도 그분은 이미 경제적 자유가 끝나신 분이잖아요. 시간적인 자유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간병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도 있지만 내 엄마가 나한테는 간절한 꿈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5남매 막내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지금 87세세요. 아직은 건강하시거든요. 아직은 건강하신데 나이가 들어서 정말 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오면 힘들어지실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엄마를 모시고 싶다. 정말 그때까지 경제적 게임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몸이 떨리거든요. 정말 눈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각자의 그런 정말 간절하고 몸이 떨리고 정말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꿈들을 세팅을 하시면 훨씬 사업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꿈들을 하나씩 한번 오늘 가기 전까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사업하기 전에는 분들이 없으셨겠지만 하면서는 무수히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80대 20대 법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죠? 다 하면 다 성공하게요?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은 안 하더라고요.
2명만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성공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꿈들을 세팅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세팅하고 나서 기간 설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간 설정을 하면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꿈만 꾸면 그냥 꿈에서 미쳐요. 그래서 기간 설정을 해서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들을 잡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이렇게 진입을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단기 목표가 뭐예요? 그래도 아니면 NRC에서 다이아몬드는 가야 되겠다 이 생각들 다 하지 않으세요? 처음 오면 뭐 골드, 루비, 에메랄드가 아니라 처음에 나도 다이아몬드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다 하세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에 내가 1,000만 원의 매출 1,000만 원을 벌겠다 이 생각 정도는 누구나 하실 것 같은데 월천 개 이름이잖아.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미용을 할 때 한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이 사업을 전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 가족들한테 다 그랬어요. 나 여기 NRC에서 2,000만 원 이상 벌 거야. 월소득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전업을 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쉽진 않잖아요. 아직도 그 목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맨날 가족들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월 2천 벌어? 월 2천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꿈들을 꾸는데 사실 2천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노동소득이 아니라 권리소득으로 2천을 번다는 게. 이런 목표들을 가지는데 이제 단기 목표에서 뭐 골드, 루비, 에메랄드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꿈을 꾸는데 막연하게 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용을 하면서 제가 자격증을 따고 뭔가 그런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이 한 1년은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게 노동소득이잖아요. 노동소득을 하는데도 보통 6개월, 1년을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NRC 만나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거의 안 하고 바로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사업 시작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바로 초대하고 바로 뭔가를 해요. 준비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들이나 장사나 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NRC에서도 1년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1개월이라도 내가 여기서 스폰서님 안내에 따라서 강의도 듣고 뭔가 기본적인 준비 세팅을 완료하고 스타트를 하시라는 거죠. 준비를 하고 해도 대가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다이아몬드라는 성공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대가 지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대가 지불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꿈 목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꿈도 세팅하고 내가 뭔가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스타트를 해도 굉장히 많은 시련이 올 거예요. 장애물들이 분명. 근데 성공이 당연히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과정은요? 더 중요하죠. 그죠? 그 과정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 성공자분께서 얘기하신 강의 내용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 안에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팀워크가 만들어지면 내가 직급 도전할 때 함께 하는 사람, 내가 성공했을 때 함께 성공을 누리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명단도 쓰고 그리고 초대도 하고 제일 힘든 후속 조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가 다이아몬드 목표를 잡아보자고요. 얼마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요즘 1년이면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어요. 요즘 아까 어제 그 플랫폼 강의도 하고 보상 플랜 강의 했잖아요. 빨리 만드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만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1년 잡아보자고요.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내가 달성을 했을 때 꿀 수 있는 그런 꿈들을 한번 세팅을 해보고 기간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런 걸 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런 100가지 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지만 당연히 과정을 거쳐야죠. 내가 골드는 언제까지 가겠다. 루비는 언제까지 가겠다. 에메랄드는 언제까지 가겠다. 이 과정 안에서 내가 플랫폼은 몇 개를 개설을 할 것이며 내가 소비는 또 몇 개를 할 것이며 이런 거 있어요. NRC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사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그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몇 세까지 산대요? 제 나이 때는요 지금 120 넘게 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100살, 120, 150까지 살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웃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각하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행복해요. 내가 120, 150을 살아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복한 분들은 뭐예요? NRC 비전을 봤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20, 150까지 사는데 내가 정말 옛날 분들처럼 허리 구부러지고 주름 자글자글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아니죠. 그러면 내가 정말 120인데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NRC에서 그걸 다 세팅을 해놨어. 쇼핑몰에 다 있죠. 건강식품 열심히 드셔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화장품 열심히 발라서 젊어지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보면 NRC 제품 쓰시는 분들은 다 주름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 30대 이 정보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25살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25살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멈춘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장품 좋은 거 쓰죠. 건강식품 열심히 먹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수입이 되면 비싼 거는 못 먹잖아요. 근데 SP 어때요? SP 너무 좋죠. 근데 다 드시고 계세요? 안 드세요? 한 알씩만 먹어도 좋겠죠. 네. 저는 성공하면 3알씩 먹을 거예요. 그러면 더 젊어지겠죠. 왜냐면 항산화 성분 들어가 있으니까 노화도 늦춰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장품 바르면서 젊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더 젊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것만 해도 복 받은 거잖아요. 이 사업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NRC에서 배운 게 뭐냐면 긍정 에너지. 밖에 나가 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웃는 사람 볼 수 없을걸요? 거의. 그 중에 유독 한두 명만 웃지 거의 다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표정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다 스마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웃어. 근데 유독 제가 튄대요. 웃어서. 혼자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NRC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좋은 거 먹고 바르고 마음도 긍정적이다 보니까 웃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젊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를 배운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저희 또 수입은 어때요?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모아놔도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연금 들어놓으신 분들 보면 10년, 20년 뒤에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받는 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죠? 근데 NRC에서 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돈의 가치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NRC를 만나서 내가 건강도 찾고 젊음도 찾고 그리고 마인드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만 해도 정말 성공이고, 그 안에 덤으로 돈도 따라온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절대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지금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행동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정보도 주게 되고 뭔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 그 얘기하잖아. 머리는 이렇게 크고 몸은 조금해서 안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고착화되면 내가 암만 비전을 봐도 꿈은 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한번 행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움직여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전단지를 해갖고 한번 돌려봤거든요. 명함을 뿌려봤거든요. 근데 조회수만 나오고 개통은 안 됐어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행동하고 있다는 거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 멈춰 있으면은 아무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근데 내가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에너지가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이 습관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근데 습관들이 반복이 되는데 안 좋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은 망하겠죠. 근데 NRC에서는 좋은 습관, 좋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고개도 하고 그런 거. 책 읽고 책 읽는 거. 진짜 여기서 저는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 읽는 습관, 뭔가 긍정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것만 해도 배운 것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공자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마인드도 좋으시고 좋은 정보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공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